강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려면 세금이 대체 얼마나 높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율이 최소 9%는 되어야 이들의 버티기가 끝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의 세율로는 강남의 집값 상승분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세금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집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의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것이죠.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인 4.4%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를 포함해 서울에 3주택을 가진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6,400만 원 정도인데요. 재산세까지 합치면 총 보유세는 8,600만 원에 달합니다. 8,600만 원이라는 돈은 분명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하지만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연 4.4%의 집값 상승을 다정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낼 세금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세율 체계에서 보유세 부담은 집값 상승 이익의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인 셈이죠. 그렇다면 세율을 어디까지 올려야 이 다주택자들이 압박을 느낄까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5%로 올렸을 때 보유세는 약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상승 이익의 59%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수준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세율을 7%까지 인상하면 보유세는 1억 7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상승 이익의 78%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다주택자들도 서서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며 매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항복 지점은 9%입니다. 종부세율이 9%가 되면 총 보유세는 약 2억 1,400만 원까지 치솟는데요. 이는 예상되는 집값 상승 이익의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즉, 집값이 올라도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는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을 파는 것이 보유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지금의 세율을 유지하면서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집값 상승률이 연 2%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역사적인 상승률을 볼 때 가격이 정체되지 않는 이상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승 이익 대비 보유세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판다는 말이 강남에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이번 분석에는 양도소득세라는 변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까지 고려하면 보유세율이 7%만 되어도 체감하는 압박은 9%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나 고령자들에게는 이미 지금의 세금도 버거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풍부한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인들은 여전히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 세율은 6%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조세 저항과 위헌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5%로 낮춰졌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실질 부담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금을 올려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은 많습니다. 하지만 9%라는 세율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수치인데요. 조세 저항은 물론이고 시장에 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만 높이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보유세 인상은 매물을 유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매달 돈을 갉아먹는 세금 폭탄인가요?
단 열흘 만에 서울에서만 5천 가구의 매물이 쏟아졌고 강남 불표의 상징들이 수억 원씩 몸값을 낮추고 있는데요.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 사회 악이라는 대통령의 서슬퍼른 경고와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버티기 게임이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어느덧 6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더 오를 것이라며 매물을 걷어들이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좀 사달라며 급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의 매물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사례를 볼까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전고점 대비 무려 7억 원 넘게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건 특수거래다, 비정상이다 라고 외치던 목격자들도 900건 넘게 쌓인 매물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요. 호가를 3, 4억씩 낮춘 급매물이 줄을 잇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더 떨어질 것이라며 느긋한 표정입니다. 88주 동안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과천의 신화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기도 집값의 바로미터인 과천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것인데요. 가파르게 오른 시세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맞물리며 준강남이라 불리던 지역들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아우르는 메가톤급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같은 카드는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매도, 증여 혹은 보유뿐입니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은 시골집, 별장,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하우스는 문제 삼지 않겠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타겟은 명확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초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특이적 다주택입니다. 똘똘한 한 채조차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금융제재 또한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갈아탈 때도 신규 다주택자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전처럼 저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보유하며 버티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줄을 조여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야당은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문제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정책의 영역을 넘어 이념과 가치의 전태장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되든 시장에 풀리는 매물 폭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중개업체 사장님들은 설 지나고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십 통의 매도 문의가 오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15억 이하의 실거주용 아파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가격 하락의 전조로 해석됩니다.